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예정되어 있던 시간 오후 2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KSDC TV와 ICPSR 온라인 이용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용 교육을 진행할 한국사회과학 데이터 센터 KSDC 이준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용 교육이 진행될 텐데요. 먼저 앞서 1시간 동안은 국내 DB인 KSDC TV의 온라인 이용 교육이 진행되고요. 나머지 약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해외 DB인 ICPSR 이용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SDC DB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 저희 KSDC 한국사회과학 데이터 센터에 대한 소개부터 간략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한국사회과학 데이터 센터 KSDC는 1997년에 설립된 교육부 소관 비영리 사단 법인입니다. 자, 많은 교수님들과 연구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설립한 기관인데요. 자, 무엇을 위하여 설립하였는가 하면, 자, 우리나라의 사회과학 연구, 그 중에서도 양적 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관인 저희 한국사회과학 데이터 센터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KSDC DB는 이 양적 연구와 관련된 특징 3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자분들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국내에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 자료나 통계 데이터와 같은 양적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업무 목적이나 연구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쉽게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KSDC DB에서 검색하신 데이터나 여러분이 소장하고 계신 자료 혹은 KSDC DB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하신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트 3.0이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께서 통계 분석을 하시려면 SPSS와 같은 통계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KSDC DB의 이스트 3.0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가 없고 온라인상에서 아주 쉽게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자, 이러한 KSDC DB에 여러분이 접속하시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KSDC DB 들어오시려면 창원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실 때 주로 환경이 2가지 환경에서 사용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교내, 즉 학교 안에서 이용하시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도서관 홈페이지, 두 번째 메뉴인 전자정보 메타 검색에서 세 번째 국내 학술 DB를 클릭하시고 여섯 번째에 있는 저희 KSDC DB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교내에서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가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자, 그 경우 교외 학교 밖에서 이용하시고자 한다면 그때는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도서관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도서관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똑같은 절차로 전자정보 메타 검색 국내 DB에서 KSDC DB를 클릭해 주시면 학교 밖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KSDC DB 접속하시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듣고 계시죠? 교육 잘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자, 혹시 교육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교육이 끝나기 직전에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질문은 교육이 끝날 때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진행하는 교육 속도가 너무 빠르다든지 느리다든지 하시면 채팅방에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제가 조절해 가면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SDC DB의 메뉴별 이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Find Data 메뉴는 저희 KSDC가 지금까지 수집한 국내의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 자료와 통계 데이터를 아카이빙 해놓은 공간입니다. 조사 자료는 설문조사 자료를 뜻하고요. 이 설문조사 자료는 국내의 공신력 있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된 설문조사 자료를 2,400여 건 확보하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자료들은 설문지나 원자료, 보고서 등의 파일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 자료를 검색하시려면 조사 자료 글자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조사 자료, 검색하는 방법별로 이렇게 하위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명 검색에서는 특정 단어와 관련된 설문조사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해 보시면 가치관 단어로 37건의 설문조사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검색된 결과 화면 중앙을 기준으로 왼편에는 설문조사 자료의 명칭이 있고요. 자, 오른편에는 몇 가지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 아이콘은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라색 아이콘은 여러분께서 해당 설문조사 자료에 설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네, 녹화 권한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교육 녹화는 제가 녹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추후에 학교 측에 도서관 측에 이 녹화 영상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께서는 따로 녹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늘색 아이콘의 경우는 해당 설문조사 자료의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때 불이 들어오고요. 세 번째 녹색 아이콘은 해당 설문조사 자료의 원자료, 영어로는 로데이터라고도 합니다. 이 원자료는 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이 들어가 있는 파일인데요. 그 원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께서 원자료 가지고 계시고 통계 프로그램도 별도로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을 텐데요. 통계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러한 분들은 네 번째 주황색 아이콘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 주황색 아이콘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께서는 KSDCTV가 제공하는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트 3.0을 통해서 해당 설문조사 자료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검색된 결과 중 첫 번째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자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료 명칭을 클릭해 보시면 해당 조사 자료의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해당 조사의 표본 크기부터 연구 주관 기간, 조사 목적 및 내용 등 해당 조사 자료의 개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더 내려가 보시면 해당 조사 자료가 제공하는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고 확인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우선 설문지 보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새로운 창이 나타나면서 여러분이 선택하신 이 설문조사의 설문지를 바로 웹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문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항 7번, 귀하는 결혼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느 쪽 입장이 가까우십니까? 이 문항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따가 5,100명의 응답자들은 여기 어떻게 응답했는지 각 보기에 몇 명이 응답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교육 잘 듣고 계신지 확인차 여쭤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항 7번에 있어서 어느 보기가 의견에 더 가까우신가요? 1, 2, 3번 중에 채팅방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번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설문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문지 보기 버튼 아래쪽에 보시면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설문지, 보고서, 원자료. 원자료의 경우는 SPSS 원자료와 엑셀 원자료로 제공되는데요. 원하시는 자료 명칭을 클릭하시고 저희 자료 이용 약관에 동의해 주시면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자, 다운로드한 폴더로 가보시면 이렇게 SPSS 원자료가 다운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원자료 다운로드 하셨는데 통계 프로그램이 없으시다면 자, 그 경우는 바로 위에 있는 온라인 통계 분석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통계 분석 3.0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화면이 나타나면서 KSDCTV의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트 3.0이 나타납니다. 자, 화면 가운데에 보시면 여러분이 검색하신 설문조사 자료의 변수 리스트가 나타나고요. 화면 왼편에 통계 분석 글자를 클릭해 보시면
이스트 3.0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8가지 통계 분석 방법이 나타납니다.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교차 분석, 독립 피보나치 검정, 대응 피보나치 검정, 분산 상관 회귀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문항 7번, 조금 전 보셨던 문항 7번의 결과를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결과를 보시려면 각 보기에 몇 명이 응답했고 그 백분율이 몇 %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한 결과는 빈도표라고 합니다. 자, 빈도표는 두 번째 빈도 분석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데요. 자, 빈도 분석을 클릭하시고 가운데 변수 리스트에서 분석하시고자 하는 문항 7번 변수를 찾습니다. 그 뒤에 문항 7번을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로 선택 변수로 내려주세요. 자, 그 뒤에 아래쪽에 그래프가 필요하시다면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분석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빈도표가 바로 나타났네요. 자, 5,100명, 응답자 5,100명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보기는 보기 2번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가 약 42.255%의 응답자가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36.647%의 응답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에 답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하신 결과는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플로피 디스켓 저장 버튼을 통해서 PC에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PC에 저장하실 수 있는 파일 형식은 5가지가 제공됩니다. 한글, 엑셀, PPT, PDF, JPG 등으로 제공이 되고요. 당연히 한글과 엑셀, PPT는 편집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글 파일을 형성해서 다운로드하고 있는데요. 다운로드된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웹상에서 보신 결과 화면과 동일하게 한글 파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항 7번의 빈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 문항 7번의 응답 결과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문항 7번의 전체 빈도를 성별에 따라서 나눠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한 결과는 이스트 3.0 통계 분석 중에 세 번째 교차 분석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차 분석은 두 개의 변수, 두 변수의 빈도를 서로 교차시켜서 공통되는 부분의 빈도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보시게 되면 교차 분석은 변수 리스트 아래에 행변수와 열변수 칸이 2개가 있습니다. 이 행변수와 열변수를 모두 채워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변수 리스트에서 세 번째에 있는 성별 문항의 경우는 바로 아래에 있는 행변수로 내려보겠습니다. 그 뒤에 문항 7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열변수로 내려보겠습니다. 그 뒤에 화면 아래쪽에서 분석하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 교차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문항 7번 전체 빈도가 이렇게 남녀별로 나뉘어져서 도출이 되었는데요. 자,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보기의 경우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약 7%포인트 정도 더 많이 응답을 했고요.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의 경우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약 3%포인트 정도 더 많이 응답했습니다. 자, 반대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의 경우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응답하셨네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더 많이 응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문항 7번의 전체 빈도를 굳이 성별에 따라서 나누어서 본 데는 어떤 이유로 나누어서 봤을까요? 제가 남녀 간의 응답이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나누어서 본 걸까요? 아니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눠서 본 걸까요?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1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2번 중에서 또 간단하게 답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눠서 본 거겠죠. 자, 이것을 연구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차이가 없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는 것은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 한자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차이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것은 연구자가 입증해야 하는 가설, 연구가설이라고 합니다. 연구자는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거나 혹은 받아들일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교차 분석을 하실 때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교차 분석을 똑같이 하시기 전에 분석하기 버튼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카이스퀘어 베이스 메저, 카이제오 검정을 할 수 있는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박스 체크를 하시고 분석하기를 해보시면 조금 전 확인하신 교차 분석표 아래쪽에 또 다른 새로운 표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검정 통계량 표인데요. 자, 여러분께서 카이제오 검정을 하셨으니까 피어슨 카이스퀘어 이 줄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제가 오늘 아주 쉽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보시는 수치는 유의 확률 부분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p-value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유의 확률이 0.00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의 확률을 해석하는 기준은 유의 수준이라는 기준을 사용하는데요. 이 유의 수준은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자가 연구를 하실 때 설정을 하시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05라는 기준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분석 결과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게 나오면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유의 수준을 0.05로 설정했다고 하면 지금 이 교차 분석 결과 피어슨 카이스퀘어 유의 확률이 0.000, 즉 0.05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교차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결혼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남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 자료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고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KSTC DB로 돌아오셔서 자, Find Data 조사 자료의 다른 검색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설문항 검색이라는 검색법이 있는데요. 이 설문항 검색은 저희가 지금까지 수집한 2,400여 건의 설문조사에 설문 문항들을 모두 탑재해 놓은 메뉴입니다. 그 설문 문항 중에서 여러분이 검색하시는 단어가 들어간 설문항을 검색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건강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해 보시면 건강 키워드가 들어간 464건의 설문항이 검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설문항을 클릭하시면 해당 설문항을 구성하는 보기 척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설문항 검색법은 여러분께서 추후에 설문지를 직접 만드셔야 되는 경우에 이 단어를 가지고 다른 연구자들은 설문항과 보기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참고해 보시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설문항 검색 오른편에는 주제별 검색 기능도 있습니다. 이 주제별 검색은 저희가 수집한 2,400여 건의 설문조사 자료를 16가지 큰 주제별로 분류해 놓은 메뉴입니다. 원하시는 주제 명칭을 클릭하시면 해당 주제로 분류되는 자료들만 따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시리즈 자료도 설명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시리즈라는 영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시리즈라는 영어 단어에는 연속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시리즈 자료는 한 번만 진행된 설문조사가 아니라 동일한 조사 혹은 비슷한 조사를 일정 주기를 두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설문조사를 뜻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시계열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도 많이 찾으시는 연속형 조사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KSTCDB의 대표적인 시리즈 자료는 월드밸류 서베이 세계 가치관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자, 세계 가치관 조사 자료 클릭하시면 해당 자료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요. 이 세계 가치관 조사는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약 5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는 설문조사입니다. 자,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큰 설문조사 프로젝트인데요. 다양한 주제의 설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전공의 연구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자료입니다.
가치관이라든지 환경, 노동, 가족,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도덕성 등등 다양한 주제의 설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계 가치관 조사의 한국 조사기관이 저희 KSDC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7차례의 한국 조사 결과를 모두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혹시 다른 나라의 데이터가 필요하시다면 화면 중앙에 WBS 국가별 통합 파일 다운로드 이 글자를 클릭하셔서 WBS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에 다른 나라의 자료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인드 데이터의 조사 자료 메뉴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통계 자료입니다. 자, 통계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수치형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통계 데이터의 경우는 일상에서도 많이 접하시죠. 특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실 텐데요. 예를 들어 뉴스를 보시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몇 %였다고 한다. 혹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몇 %로 전망된다고 한다. 자, 이러한 수치형 데이터들 모두 통계 자료입니다. 이 통계 자료는 지금까지 약 1,700여 항목이 수집되어서 연도별 데이터로 제공되고 있고요. 이 데이터의 대표적인 출처는 통계청이나 코시스 같은 출처도 있고요. 해외의 경우는 UN이나 OECD 데이터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검색하시려면 역시 통계 자료 글자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검색할 수 있는 방법별로 하위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통계 항목 검색은 특정 단어가 들어간 통계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2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해외 여행객 수 데이터 하나 살펴보고요. 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데이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행이라고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아래쪽에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검색 항목에 나타난 데이터 중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자 하는 데이터, 자, 이번에는 해외 여행객 수겠죠. 이 데이터의 왼편 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선택해 주시면 선택 항목으로 해당 데이터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선택 항목으로 내려간 데이터들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화면을 위로 올라가셔서 여행 단어는 지워주시고 이번에는 소득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에 1인당 국민 총소득 원 단위의 데이터가 있네요. 이것도 왼편에 체크를 해주시고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2개의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출처에 이 데이터들의 출처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KSDC-DB 통계 자료 검색법이 아주 편리한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른 출처의 데이터도 한 번에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아래쪽에 자료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하시고자 하는 데이터의 연도까지 설정을 해주신 뒤에 자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검색하신 통계 데이터가 이렇게 연도별로 나타납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의 경우는 단위가 만원입니다. 1990년에는 467만 4천원이었다고 하고요. 2019년에는 3,743만 5천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해외 여행객 수는 단위가 만명입니다. 1990년에는 156만 명, 2019년에는 2,871만 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신 데이터를 연도별로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수치형 데이터 역시 통계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통계 분석 3.0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자, 이렇게 이스텝 3.0 화면 왼편에 통계 분석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러한 수치형 데이터, 통계 데이터의 경우는 기술 통계량과 상관 분석, 회귀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 통계량의 경우는 데이터의 평균이나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외도, 첨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상관 분석은 데이터 간의 상관성이 있는지 그 상관성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귀 분석은 데이터 간의 인과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고급 통계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상관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 클릭하시고 화면에 있는 변수 리스트에서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여행객 수 두 개를 체크하신 다음에 아래쪽 선택 변수로 내려봅니다. 그 뒤에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상관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화면 중앙에 보시면 세 가지 색깔의 수치가 보이실 텐데요. 각 수치가 어떤 건지 아래쪽에 나와 있으시죠? 자, 여러분 제가 교차 분석 때 말씀드렸습니다. 분석하시고 나서 일반적으로 어떤 거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유의 확률 먼저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p-valu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유의 확률이 0.0이 나왔는데요. 제가 유의 수준을 0.05로 설정했다고 한다면 상관분석 결과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상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일단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관분석을 하셨으니까 상관계수도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상관계수는 R값이라고도 합니다.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데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두 데이터 간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방향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요.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방향성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상관계수의 해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0.9 이상, 즉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관분석 결과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여행객 수의 상관분석 결과 유의 확률은 유의 수준 0.05보다 낮게 나왔으므로 이 상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상관계수는 플러스 0.951이 나왔기 때문에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여행객 사이에는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문제 하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렇다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해외여행객 수가 늘어난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1번,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2번 중에서 답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1번, 없다 2번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입니다. 맨 처음으로 맞춰주신 분이 차민성님이시네요. 차민성님은 오늘 교육 끝나기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채팅에 저만 볼 수 있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 채팅으로 저한테 핸드폰 번호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내일 아주 소정의 상품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답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어서 제가 항상 이 부분은 문제로 한번 내드리는데, 자, 지금 여러분 저희가 한 분석은 상관분석이었죠. 상관분석은 데이터 간의 상관성이 있는지, 그 상관성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내드릴 때 말씀드렸던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해외여행객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것은 인과성이 내포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자, 상관분석을 통해서는 인과성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관분석을 통해서는 상관성과 그 강도만 알 수 있고 인과성은 회귀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개념이라서 이렇게 문제를 내드린 거고요. 이 개념은 여러분께서 오늘부로 헷갈리지 않으시면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통계 데이터 검색과 상관 분석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통계 자료에서 주제별 검색과 학문별 검색은 제가 한 번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제별 검색과 학문별 검색은 저희가 수집한 1700여 항목의 통계 데이터를 다양한 주제와 학문별로 분류해 놓은 메뉴입니다. 원하시는 주제나 학문을 이렇게 하나씩 타고 가시면 해당 주제나 학문에 분류되는 데이터들만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인드 데이터의 설문조사 자료와 통계자료 검색법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온라인 애널리시스, 온라인 통계 분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통계 분석 메뉴는 자, 이러한 경우에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분석하고 싶은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만 그 자료를 분석할 통계 프로그램이 없으신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료를 KSDCTV에 업로드해 주시면 앞서 보셨던 이스텝 3.0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료도 실시간 분석을 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자, 자료를 업로드 하실 때, 그러니까 분석하실 자료를 만드실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하실 자료는 엑셀 파일로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자, 엑셀 내의 첫 번째 줄에는 변수명을 뜻하는 텍스트가 들어가도 좋지만 두 번째 줄부터는 숫자 데이터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엑셀 내에 빈 칸이 없도록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업로드하기 위한 파일을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자, 보시면 자, 이 파일은 제가 채팅방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업로드가 안 되네요. 이 파일이 가끔씩 이렇게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자, 그럼 화면을 그냥 봐주세요. 자, 이 제가 준비한 파일은 50명으로 구성된 환자 집단에 대해서 치료를 실시하기 전에 생활 만족도와 치료를 실시한 뒤의 생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치료 전후로 설문조사를 2번 한 겁니다. 그 2번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합쳐준 건데요. 데이터 1번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데이터 5번은 매우 만족한다. 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구성해 주시면 이제 자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통계 분석 메뉴 화면 중앙에 있는 검색 바를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준비하신 파일명을 열어주시면 파일명이 이렇게 검색 바에 들어갑니다. 그 뒤에 오른쪽에 있는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께서 올리신 자료에 오류가 있진 않은지 검사를 하는데요.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화면 하단에 통계 분석 3.0 버튼을 통해서 이스트 3.0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리신 자료에도 이스트 3.0의 8가지 통계 분석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다른 분석 방법은 모두 설명드렸지만 지금 독립표본 T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 분산 분석은 설명을 아직 안 드렸는데요. 제가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자, 이 독립표본 T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 분산 분석 모두 집단 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보시고자 할 때 사용하는데요. 1번 독립표본 T검정의 경우는 집단이 2개일 때 사용합니다. 서로 독립된 두 집단 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보시고자 한다면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고요. 대응표본 T검정은 집단이 하나일 때 사용합니다. 동일한 집단에 대해서 특정 시점 전후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보시고자 한다면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고요. 세 번째, 분산 분석은 집단이 3개 이상일 때 사용합니다. 3개 이상의 집단 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보시고자 한다면 분산 분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또 드릴게요. 오늘 제가 예시 파일로 가져온 이 업로드한 파일은 50명으로 구성된 환자 집단 하나에 대해서 치료 전후로 생활 만족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구성한 파일인데요. 그렇다면 1번 독립표본 T검정과 2번 대응표본 T검정, 3번 분산 분석 중에 어떤 분석을 진행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가장 첫 번째로 맞춰주신 분께서는 김정기 선생님께서 맞춰주셨네요. 네. 김정기 선생님께서도 저에게 채팅방에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표본 T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집단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동일한 집단이기 때문에 대응표본 T검정 하시면 되고요.
자, 대응 피보트 검증 클릭하시고 사전 변수와 사후 변수를 모두 선택 변수로 내리신 다음에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 피보트 검증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자, 사전 평균과 사후 평균 등도 확인하실 수 있고, 자, 화면 중앙에 보시면, 자, 이번에도 먼저 유의 확률 보시면 되겠죠? 유의 확률이 이렇게 굵은색, 붉은 글씨로 표시도 되어 있는데요. 자, 유의 확률이 0.000이 나왔습니다. 자, 유의 수준을 0.05로 설정했다고 한다면 유의 수준보다 유의 확률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자, 사전 평균과 사후 평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대응 차이 부분의 평균을 보시게 되면 대응 차이 평균이 마이너스 1.680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사전 평균보다 사후 평균이 1.680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응 피분 T검정 결과 사전 생활 만족도 평균과 사후 생활 만족도 평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전 평균보다 사후 평균이 1.680만큼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료도 업로드 하셔서 이스 3.0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KSDB, 또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기능인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서베이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설문조사는 여러분께서 웹상에서 쉽게 설문지를 만드시고 배포하셔서 결과 수집하시고 그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그 결과를 실시간 분석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플랫폼인데요. 자,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는 이렇게 게시물 형태로 설문조사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신다면 게시물 형태로 하나 만드시는 건데요.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은 연구용 조사 게시판, 업무용 조사 게시판, 교육실습용 조사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조사의 목적에 맞는 곳에 만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연습이기 때문에 세 번째 교육실습용 조사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교육실습용 조사에 들어가셔서 설문조사를 만드시고자 한다면 화면 하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개의 빈칸이 보이실 텐데요. 설문지를 만드시기 전에 설문조사의 개요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빈칸을 모두 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조사자에는 조사자 성함을 써주시고요. 관리자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관리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만 아실 수 있는 비밀번호로 설정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도 기입을 해주세요. 다음은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응답을 받을지 기간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조사가 시작되는 날짜의 경우는 첫 번째 빈칸을 클릭하시면 나타나는 달력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시간은 바로 옆에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명칭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연습이니까 창원대 이용교육 정도로 써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KSDB의 설문조사들은 이렇게 게시물 형태로 보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저희 KSDB의 다른 이용자분들께서 이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설문조사의 명칭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명칭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조사명을 작성하시고 오른편에 있는 조사명 비공개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사 명칭을 어떻게 작성하셨건 이렇게 조사명 비공개 게시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다음은 소속되어 있으신 기관 명칭도 써주시고요. 자, 조사 소개에는 간단하게 운식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정도로 작성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추후에 실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신다면 그때는 이 조사 소개글은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응답자가 조사 소개글을 읽고 이 조사가 어떤 주제, 무엇을 위한 설문조사인지, 어떤 주제의 설문조사인지,
응답의 비밀이 보장이 되는지, 응답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등을 잘 알 수 있어야 성실한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 소개글은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세요. 다음은 테마와 테마 색상이라고 해서 응답자가 받아보게 될 온라인 설문지의 디자인을 꾸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선 테마는 설문지에 특정 이미지를 입힐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테마 색상의 경우는 설문지에 특정 색감을 입힐 수가 있는데요. 테마와 테마 색상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도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응답 및 중복 검증은 기본적으로 없음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없음으로 하시면 한 명의 응답자가 여러분들의 설문지에 반복적으로 접속해서 중복 응답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 번 응답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한 사람은 한 번만 응답해야 한다 하시면 그 옆에 있는 이메일 주소, 학번, 4번 IP, 기타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로 하시게 되면 응답자들이 응답을 하기 전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중복 체크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즉 누군가가 그 전에 똑같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응답을 완료한 상태라면 두 번째로 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사람은 응답을 못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자, 접근 제한의 경우는 응답자들이 온라인 설문지에 접속할 때 별도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즉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설문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만약에 이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신다면 이 비밀번호는 응답 대상자들에게 꼭 같이 알려주셔야 응답자들이 설문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 설문항 번호 표시는 표시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만드실 때 문항 하나하나마다 문 1, 문 2, 문 3 자동 넘버링이 되고요. 그 넘버링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면 표시 안함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문지 공개 여부는 공개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설문지를 KSDCDB의 다른 이용자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응답을 하거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설문지 내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원치 않으신다면 비공개로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께서 반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분께서 KSDCTV 온라인 설문조사 게시판을 보시다가 평소에 관심이 있으신 키워드가 들어간 설문조사를 보셨다면 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게시판을 보시다가 아동 청소년들의 가족 간 인식 연구라는 조사를 발견하셨어요. 이 설문조사 명칭 왠지 내 평소 연구 분야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죠. 자, 그 경우는 설문조사 명칭에 화면 우측을 봐주시면 됩니다. 설문지가 이렇게 공개로 되어 있다는 글자를 확인하셨으면 공개 글자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이 연구자의 설문지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도 다른 분들의 설문지를 열람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문지 응답수 제한은 선착순 응답 받고자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설문조사를 응답을 100명까지만 받겠다 하시면 제한 있음에 체크하시고 숫자 10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설정을 완료하셨다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QR코드가 보이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이 QR코드가 보이는 페이지가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설문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설문지 배포나 결과 확인도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설문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설문지를 작성하시려면 QR코드가 보이는 페이지 좌측 하단에 있는 만들기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KSDCTV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여러분께서는 6가지 유형의 설문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단일 선택형 문항을 만드시고자 한다면 단일 선택형 글자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단일 선택형 문항은
주어진 보기 중 보기를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설문항입니다. 우선 질문명이라고 해서 조사자가 응답자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을 쓰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문항이니까 저는 성별을 여쭤보겠습니다. 성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고요. 다음은 아래쪽에서 필수 여부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필수 여부는 필수 선택 조건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첫 번째 필수의 경우는 응답자들이 이 문항에 반드시 응답하도록 하고자 할 때 필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은 응답자가 응답을 안 해도 되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조건은 앞에 있었던 설문항에서 특정 보기를 선택한 사람만 이 설문항에 응답하도록 응답 자격을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자, 3학년, 4학년만 2번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필수로 두겠고요. 보기 디자인도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기의 개수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성별 문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기 개수가 2개가 되겠죠. 숫자 1을 입력하시면 2개의 빈칸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기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가나다 순으로 1번에는 남자, 2번에는 여자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성별을 여쭙는 단일 선택형 문항이 아주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복수 선택형 문항도 만들어 볼까요? 복수 선택형은 주어진 보기 중 보기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질문명부터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드시지 못하는 음식이 있진 않은지 여쭤보겠습니다. 드시지 못하는 음식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자, 필수 여부와 보기 디자인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 보기는 6가지 정도 입력할 텐데 여러분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들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음식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유제품 드시면 탈나시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해산물 못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견과류 알러지 있으신 분도 계시죠. 향이 강한 음식이라든지 밀가루 못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을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보기는 기타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기타 보기를 선택한 분들의 경우에 본인이 어떤 음식을 못 먹는지 직접 쓸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 경우는 기타 보기 옆에 자유응답형 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보시면 복수 선택형 문항이 만들어졌고 기타 보기 옆에는 이렇게 쓸 수 있는 텍스트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매트릭스형 문항의 경우는 여러 가지 질문을 동일한 척도로 측정하는 표 모양의 설문항인데요. 이 매트릭스형 문항은 구두로 설명을 들으시는 것보다 한번 만들어 보시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 질문명은 각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필수 여부 보기 디자인 생략하도록 하고요. 세부 질문에는 음식의 종류 3가지만 써보겠습니다. 자, 음식 종류 한식, 중식, 일식 이렇게 써볼까요? 보기는 5개를 한번 적어볼까요? 5점 척도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매우 싫어한다. 2번 싫어한다. 3 보통 4 좋아한다. 5번 매우 좋아한다. 보기까지 모두 작성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 가지 질문을 동일한 척도로 측정하는 표 모양의 매트릭스형 문항이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직접 만들지는 않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온 설문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제가 매트릭스형 문항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척도형 문항입니다. 네 번째 척도형 문항의 경우는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설정해 놓고 응답자가 그 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척도 유형은 3점, 5점, 7점, 10점 척도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순위형 문항은 주어진 보기 중 보기를 응답자가 원하는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선택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서술형 문항은 응답자가 주관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문항이고요. 자, 이렇게 6가지 유형의 설문항뿐만 아니라 설문지 중간에 간단한 문구나 사진 파일을 넣을 수 있는 주성문과 이미지 기능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설문지를 1차적으로 완성하셨다면 이제 설문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설문지를 만드는 화면 하단에 가보시면 미리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응답자가 실제로 받아보게 될 형태의 설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설문지를 검토하시는 겁니다. 설문지를 검토하시다가 설문지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설문지를 만드는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되는데요. 만약 설문항에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각 설문항 오른편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수정 버튼을 통해서 설문항을 수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설문항의 순서를 바꾸시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문항 1번에 있는 성별 문항을 2번으로 내리고 싶다 하시면 1번 문항 오른편에 있는 순서 숫자를 클릭하셔서 바뀌고자 하는 순서의 숫자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별 문항이 2번으로 내려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설문항 내용 수정이나 순서 수정은 응답자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설문조사의 신뢰성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응답자에게 배포하시기 전에 꼭 설문지를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고 배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문지를 모두 만드셨다면 이제 설문지를 응답자들에게 배포하셔야겠죠. 자, 설문지 배포의 경우는 이 설문조사 관리 페이지에 화면 좌측에 있는 설문지 응답 URL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URL을 복사하셔서 응답 대상자들의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기타 모든 수단을 통해서 배포하시면 되는데요. 자, 응답자들은 이 URL을 클릭해서 바로 설문지로 이동하고 응답을 시작하게 됩니다. 혹은 화면 오른편에 있는 QR코드를 활용해서 응답자들이 모바일로 QR코드를 인식하게 한 다음에 설문지에 접속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채팅방이 있기 때문에 이 채팅방에 제가 설문지 URL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잠시만요, 선생님. 지금 제가 써드린 거 응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잠깐 실수를 했네요. 자, 지금 그 설문지에 접속하지 마시고요. 다시 채팅방으로 와주세요. 채팅방에 보시면 끝에가 17008로 되어 있는 설문지 URL 보이시죠? 자, 이 URL을 클릭하셔서 설문을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려드린 URL 말고요. 제가 지금 채팅방에 새로 올려드린 URL로 접속하셔서 설문 응답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응답은 55분까지만 받도록 하고요. 55분부터는 다음 단계로 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줌 교육방에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제 채팅방에 올려드린 URL에 접속하셔서 설문 응답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응답하셨나요? 설문지 응답 완료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직 설문지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마저 해주시고요. 제가 이따가 교육 끝날 때 또 한번 그 링크 올려드릴 거니까요. 오늘 교육 모두 끝나기 전까지 꼭 한 번씩 응답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 단계로 교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문지를 배포하시고 응답을 받으셨다면 다음으로는 응답 결과를 확인하셔야겠죠. 자, 설문조사 관리 페이지의 화면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우선 현재까지의 응답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응답자 수 위에 보시면 통계 분석하기 버튼이 보이는데요.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온라인 설문조사 1차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문항 1번과 문항 1번 질문명과 각 보기, 그리고 각 보기에 응답한 사람 수 및 백분율까지, 즉 빈도표를 웹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빈도표를 토대로 아래쪽에 그래프도 만들어집니다. 그래프가 필요하시다면 그래프 우측에 있는 작은 버튼을 통해서 PC에 그래프를 각각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 화면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셔서 그래프 다운로드 글자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 전체를 이렇게 한 번에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복수 선택형 문항도 이렇게 빈도표가 나타나고요. 복수 선택형 문항에 제가 기타 보기에 응답자들이 직접 쓸 수 있는 텍스트 칸을 마련해 놓았는데 응답자들이 응답한 결과를 직접 확인하시려면 응답 확인이라는 빨간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응답자들이 직접 답변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화면 상단으로 올라가 보시면 화면 왼편에 몇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또 아주 유용한 버튼들인데요. 자, 우선 빈도표 버튼을 클릭하시면 엑셀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경고 문구가 뜨더라도 예라고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조금 전 여러분께서 온라인상에서 확인하신 설문조사 빈도표가 바로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편집해서 쓰시기가 아주 유용한데요. 자, 빈도표 오른편에는 원자료 버튼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엑셀 파일로 제공이 되는데요. 원자료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응답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 파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KSTCTV 온라인 설문조사 원자료는 주관식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숫자로 코딩이 된 원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자료 가지고 계시고 통계 프로그램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가공하셔서 분석을 진행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 통계 프로그램이 없으시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결과에도 이렇게 오늘 계속 보셨던 통계 분석 3.0 버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진행하신 설문조사도 바로 온라인 분석을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포털의 폼을 통해서 설문조사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여러분께서 추후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신다면 폼보다는 이제부터는 KSTCTV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해 주시는 게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차별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폼에서 진행하신 설문조사는 이렇게 빈도표 파일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KSTCTV 설문조사는 빈도표가 엑셀 파일로 제공된다는 점이 한 가지 유용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원자료입니다. 폼에서 진행하신 원자료는 이렇게 코딩된 데이터가 아니라
보기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즉 숫자 5가 아니라 매우 좋아한다, 뭐 좋아한다, 뭐 112가 아니라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들어간 원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의 원자료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더라도 분석하시려면 코딩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KSDCTV 원자료는 이렇게 코딩이 된 원자료가 바로 제공되기 때문에 원자료를 사용하시기도 편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이스트 3.0 통계 분석 기능입니다. 폼에서 진행하신 설문조사는 분석하실 수가 없죠. 그러나 KSDCTV 온라인 설문조사 데이터는 이스트 3.0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사 결과에도 이렇게 8가지 통계 분석 방법을 적용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KSDCTV 설문조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KSDCTV 온라인 설문조사 부분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DB인 KSDCTV 설명은 모두 마쳤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가 해외 DB, ICPSR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